반짝반짝 빛나는 첫 책모닝 1535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535일 차고요. 놓아버림이에요. 그렇죠? 놓아버림 296페이지. 왼쪽 밑에서 여덟 번째 줄. 항복한 상태. 여기. 잘못 보면 행복한 상태로 자꾸 볼 거. 행복과 항복이, 그렇죠? 먼저 항복해야 돼요. 다시 해볼게요. 항복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내적 왜소함과 자신 없음, 낮은 자존감에서 자유롭다. 그러니까 항복한 상태에서는 내적인 왜소함, 내가 외적으로 왜소하다라는 생각들이 무의식에 있잖아요. 그 자신감이 없는 부분도 있고요. 자존감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낮은 자존감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항복했을 때. 이런 생각들, 모든 것들을 항복했을 때 자유로워진다. 우리는 왜소함, 자신 없음,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럴 때 항복해야 된다.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항복해야 되고요. 그때 돈은 우리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될 뿐이다. 성취하게 될 도구일 뿐이지, 이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 목표를, 뭔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충분하고 넉넉한 것임을 알기에 항상 돈은 충분하고 넉넉하다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내면에 그래서 안도감이 있다. 안도감이 있다. 어떤 것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필요한 것을 얻을 것이다. 걱정하고 살면서도 걱정한 게 안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마무리되고 이루어지고 채워진다는 느낌이 내면에 있기 때문이다. 마무리되고 이루어지고 채워진다는 것도 우리 그 무의식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가려지니까 자꾸 그 가려지는 것을 항복해야 된다는 거죠. 항복. 그럴 땐, 그럴 때 돈은 불안의 근원이 아닌 기쁨의 근원이 된다. 불안의 근원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돈 때문에 불안해하는 줄 알거든요. 그 불안하니까 돈을 없애버려야 더 불안하잖아요. 내가 기쁘려면 많이 채워놓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내면에 불안을 느끼는지 기쁨을 느끼는지 예, 근원에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어떤 수준에서는 돈에 아예 무관심할 수도 있다. 어떤 수준에서는 돈을 보는 게 내가 아주 그냥 무관심하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 돈이 필요할 때면 어디선가 마법처럼 돈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돈이 무심해지는 것은 자신의 힘을 얻는 근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돈이, 돈이 주었던 힘을 되찾아 그 힘이 자신의 것임을 알면 내가 돈에 무관심해지는 것은 어, 그러니까 돈에 무관심하다. 그럼 내가 자신 자체가 힘을 얻는데 이게 연결이 다 되어 있어서 이런 모든 힘이 되찾아지는 것도 모든 것들, 근원의 불안과 기쁨과 무관심과 이게 내 안에 내면의 근원적인 나의 상태인 거예요. 에너지 상태. 그거를 통해서 이제 돈이 표출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더 이상 돈에 대한 걱정이나 돈을 잔뜩 쌓아둘 필요가 없다. 자신의 것임을 알고 이 내 자신의 에너지를 변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은, 쌓아둘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돈은 늘 내가 생각했을 때마다 나타난다. 내가 생각하지 않고 돈에 대한 생각이 없고, 불안하면 없을 것이고, 기쁘면 나타날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이걸 조절을 못해요. 조절을 못해서. 내가 불안한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돈에 이 밖에 있는 보이는 걸 가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근원의 내면을 자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황금 제조법이 있으면 황금 자루를 어깨에 맨 채 그에 따라오는 모든 걱정과 불안을 함께 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모든 걱정과 불안을 함께 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근데 우리는 지고 다닌다는 거죠. 황금 제조법이 있으면 자루가 어깨에다 메고 있어요. 그럼 뭐 걱정, 근심,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메고 다니니까 내가 필요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지나치게 축적하는 데 따르는 문제와 지나치게 축적하기 때문에 문제가 따르고 함께 돈을 잃을지 모른다는 끊임없는 공포에 빠져 있다. 돈이 있어도 잃을지 모른다라는 공포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 돈이 많잖아요. 많으면 많은 대로 잃어버릴까 봐 공포에 빠져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이모네 언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재산 상속은 받았고 재산 상속은 받았는데 이걸 불리는 뭔가 작업을 모르겠어요. 재테크를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일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게 또 이제 빠져나갈까 봐 결혼도 못하고 저 남자들이 내 돈 때문에 돈을 보고 결혼을 하는가 싶어 결혼도 못하고 언니들 셋은 다 결혼을 아예 못했거든요. 예, 세 명이 있는데 아들 둘에 딸 셋. 근데 언니들은 아예 결혼을 못했단 말이에요. 돈을 빼갈까 봐. 그 공포에 끊임없이 이제 돈이 많아도 없어질까 봐. 지금도 계속 불안해하고 정신적으로 그런 고통들이 근원적인 어릴 때 상처로부터 나왔기는 했지만 또 계속 돈을 가지고 이게 빠질까 봐 또 그 상처로부터 불안한 게 계속 작동이 되는 거죠.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근원적인 신념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달러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업상 실수로 1,000만 달러를 잃고 신경쇠약 상태에 빠지는 것은 5천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를 잃었는데 신경쇠약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비극적인 희극이다. 비극적인 희극이다. 남자는 실제로 공황 상태였다. 공황 상태. 감정 면에서 남자는 4천만 달러만 가지고는 지구상에서 생존할 수 없을 것 같아 겁에 질렸다. 생존할 것, 생존할 수 없다는 생각에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내적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내적으로 빈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서는 돈이 들어와도 내적으로 빈곤하면 계속 채워지지 못하는데 물질적 차원에서 축적하는 일에 맹렬한 충동을 느낀다. 물질적으로 채워지는데 내적으로 빈곤하잖아요. 그럼 내적으로 외부에서 채워지는데 자꾸 맹렬한 충돌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맹렬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어릴 때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기 들어와 계시는 거죠. 제가 어제도, 야, 이 신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큰 비전을 봤는데, 뭐가 지금 불안해. 이 불안한 거는, 이 돈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얘기, 내면에 내적으로 뭔가 불안한 게 있어. 그럼 이 불안한 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불안한 것 때문에, 이 외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어쨌든 불안한 현상들이 있어요. 이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불안해져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불안한 상황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딱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또 큰 비전을 봤는데 불안하니까 작은 곳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작은 것을 보는 거예요. 몸에 보이는 것을 보는 거죠. 보이지 않는 큰 비전을 봤다가 보이는 몸으로 이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릴 때 보고 자란 게 있어서 그쪽으로 또 가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또 어제 하게 되더라고요. 들어오셨어요.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그쵸?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어제도 그냥 알아듣고 가셨는데, 어쨌든, 어, 내 내면에 지금 불안해하는 게 뭔지 어릴 때 거에 찾아야
되는 거야. 거기서 흔들림이 없어져야 되는 거야. 이 외부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맹렬한 충동을 느끼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와 물질적 차원에서 축적하는 일에 충동이 있고, 내적으로 고통받는 역할을 또 하는 거죠. 내적으로 고통이, 물질과 충동이 일어난다, 계속. 그러면은 계속 충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적 빈곤을 찾아야 되는 거야. 빈곤과 더불어 이기적인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내적인 빈곤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야. 이걸 채우려고 하니까 나부터 먹고 살아야 돼. 나부터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를 어떻게 뭔가 보살펴주고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지금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어릴 때 상처로부터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연관된 허영과 그릇된 자부심이 생긴다. 이와 연결돼서 허영과 그릇된 자부심, 잘못된 자부심, 내가 맞다라는 것이 자꾸 생기고 자존심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릴 때 것들을 찾아야 된다. 내적인 빈곤, 어릴 때 상처. 그래서 반면 놓아버린 기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러면 내적인 빈곤이 무엇이고 불안하고 그랬던 것이 무엇인지를 항복, 거기서 항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면에서. 그래서 반면 놓아버린 기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갑자기 넉넉해지는 경우는 흔하다. 그러니까 놓아버린 기법을 해가지고 넉넉해지는 게 흔한 거지. 다른 걸 뭘 방법을 바꿔가지고 이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큰 걸 봤는데 큰 것에 대한 비전을 보고 가야 되는데 작은 거를 자꾸 보고 외부에서 뭔가를 하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내적으로 힘들어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면에서 놓아버리려 해야 된다는 거죠. 항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전에 항복하세요. 항복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항복하는 거. 거리가 없어 허우적거리던 배우가 할리우드에서 주연을 맡는다. 뭐를 하면요? 놓아버린 기법을 하면, 놓아버림을 하고 항복을 하면 할리우드 그러니까 벌이도 별로 없고 허우적거리는 배우가 할리우드에서 주연을 맡게 된대요. 놓아버림을 하고 나면. 놓아버림을 해야 돼. SNS. 글을 올릴 때도 놓아버림을 하고 올려야 되는 거고, 우리 사람을 만날 때도 놓아버림을 하고 하는 거고, 다 계속 놓아버림을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수행을 얼마나 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는 거지, 선생님께서는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난의 위기에 처해 있던 극작가가 대성공을 거둔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제작자가 된다. 뭐를 해서? 놓아버림, 항복을 해서. 내면에서 내적인 빈곤에 대한 것을 항복해야 되는 거다. 외부에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방법을 바꿔서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면이 해결이 안 되는데 방법을 바꾸는 건 빈곤으로 가기 위한 방법이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돈에 아주 무심해져서 많은 돈을 처분하고 매우 단순하게 사는 삶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도 있대요. 많은 돈을 단순하게, 돈을 처분하고 그냥 단순하게 살려고 한대요. 그들은 더 이상 돈에 관심이 없다. 그들은 돈에 통달했다. 돈을 수단 삼아 추구하던 내면의 만족이 이제는 곧장 채워지니 내면의 행복이 외부의 부와 무관하다. 내면의 행복과 부와 무관하다. 이거는 완전히 그 해탈한 상태. 돈에 대해서 완전히 해탈한 그런 상태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외부의 부와 무관하다. 내면에서 행복이 외부의 부와 무관하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적인 자유의 상태에서 사람은 외부 세계와 무관해짐으로, 내적인 자유 상태에서는 세계하고 무관하다는 거예요. 무관해짐으로 더 이상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 통달할 것은 초월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초월하는 거. 어떻게 하면 초월할 수 있을까? 내 내면에서의 불안감, 빈곤감을 어떻게 초월할 수 있을까라는 거. 여기 돈에 대한 부분들, 부에 대한 부분도 놓아버려야 된다라는 거를 내적과 외적인 부분이 상관이 없이 내적인 거를 놓아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제 여기 써 있었잖아요. 돈 종이에 적어봐라. 적어보셨어요? 적어보신 분. 돈하고 어제 적어보셨어요? 오, 적어보셨네. 세 분? 세 분? 세 분? 안 적었어요? 조영선님, 안 적었어요? 적어야지. 적으셔야지. 몇 분 적었잖아요. 적으면 답 나오지 않아요? 적으세요. 적어보세요. 이따 적었다 하세요. 오시면. 아셨죠? 열심히 들으시니까 열심히 듣는 만큼 또 있잖아요. 또 적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다 화면 켜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 봐요.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주연이 됐다잖아요. 누워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또 원하면서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저도 딱 끝나자마자 내가 여기서 적으라 그랬는데 내가 안 적으면 안 되지. 그리고 딱 노트에다 돈 딱 적었어요. 본 거, 본 거, 들은 거 항상 정해져 있거든요.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경험했는 게 세 가지가 딱 있단 말이에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 거는 엄마 아빠 싸운 거고 본 거, 들은 거는 엄마가 지긋지긋 돈을 빌리는 게 그냥 지긋지긋하다라고 하셨던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경험했던 거는 제가 1,000원짜리를 5학년 때 할머니 돈을 1,000원짜리를 훔쳤을 때 불안했던 거. 결국 다 있잖아요. 두려움. 엄마 죽을까 봐. 엄마랑 아빠랑 싸우다가 엄마 죽을까 봐. 엄마 지긋지긋해 하다가 엄마 죽을까 봐. 엄마 죽으면 또 돈을 훔치면서 들켜서 혼날까 봐.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면서 결국은 엄마 죽으면 나는 혼자 못 살아. 내가 죽을까 봐. 그렇죠? 그리고 엄마 또 지긋지긋하다도 엄마가 또 저러다가 잘못해서 돌아가시면은 죽으면 나는 어떡하지? 그래서 항상 선생님께서 얘기하실 때 결국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에고는 뭐예요? 나는 어떡하지? 엄마 없어지면 나는 어떡하지? 제가 잘하면 어떡하지 나는?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제가 잘하면 잘못될까 봐. 오빠가 잘하고 동생이 잘하면 내가 잘못될까 봐. 거기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게 근원적인 에고가 마음을 관통하지 않는 이상은 마음은 나라는 게 잘못될까 봐, 나. 그게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그거나 똑같지만 아주 강렬하느냐, 나를 지키기 위한 게. 아, 그래도 또 베풀면서 나를 지키려고 하느냐. 이런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제가 다 어제도 다시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면 왜 나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그렇죠? 쓰시면서 써보시면 모르겠으면은 물어보시면 돼요. 질문하셔도 되고요. 왜냐면 돈, 생각나는 거,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거 쓰시고 거기에 관련된 느낌들, 감정들이 있어요. 감정들을 써보시면 거기에 대한 근원적인 느낌들 있잖아요. 죽을까 봐. 그러니까 죽을까 봐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돈이 없어져야 죽는, 죽을까 봐를 경험하잖아요. 놓아버리고 항복해야 된다. 써보셔야 돼요. 쓰시고 감정적인 걸 여기서 뭘 느낄까 하고 보고 모를 때는 질문하시면 되고요. 그죠? 수업 시간에 질문도 좋고 물어보셔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죽을까 봐라 어제도 가만히 앉아서 죽어도 좋다. 느끼는 거죠. 항복하는 거죠. 또 그래 죽어도 좋다. 그냥 이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냥 느낌이 안 좋은 그 느낌들이 남아있는 거를 느낌을 이제 계속 느끼고 놓아버리는 거죠. 죽음의 항복. 그래, 죽어도 좋다.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또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행복입니다. 항복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그렇죠? 건강과 부를 이야기함으로써 건강과 건강이 또 행복해지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요새 건강에 대해서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야, 이거 건강, 그렇죠? 건강에 대한 부분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좀
막 먹고 했더니 요새 조금 덜 먹고 좀 소금물만 먹고 이틀 공복하고 그래도 또 이제 서울 가니까 또 음식을 먹게 되더라고요. 먹고 좀 조절을 하고 요새 또 얼마나 또 챙기는지 제가 손발이 저리다 했더니 손발 저린다고 호두과자도 먹지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손발이 저리. 그래가지고 아 엄청 처음에는 먹지 말라고 했더니 뭐지 하고 이렇게 보잖아요. 손발 저리다고 건강을 얼마나 생각을 해주시는지 그래가지고 웃겨 죽겠네요. 근데 그 말이 그냥 이렇게 안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그 말도 그렇고 자신 자체가 그런데 이제 그 소금물 먹고 이틀 동안 소금물만 드셔보세요. 되게 손발 저린 게 엄청나게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식품을 같이 먹고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좋아지고 먹고 안 먹고도 차이가 느껴지고 젊을 때 몰랐거든요. 더 젊을 때는 한 개도 모르겠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먹으면 좋고 안 먹으면 저리고 공복을 하면 또 편안해지고 이게 이제 연결이 돼 있어. 암만두가 그 진짜 그 정주영 회장님도 그러셨다잖아요. 진짜 내 이 모든 재산들을 있잖아요. 바꿀 수만 있다면 몇 년 더 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잖아요. 건강,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도 챙겨야 하고요. 부를 야기함으로써 행복 전반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 이미 다루었다. 그죠? 건강과 부에 대한 이야기는 다루었는데 이제 내면의 감정에 보다 초점을 두자. 이제 건강과 부, 제일 커 보이는, 밖에서 제일 커 보이는 것은, 다루었는데, 이제는 내면의 감정 생활에 보다 초점을 두자.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은 어디요? 이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외부가 아니라 내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면이다. 그래서 내면이기 때문이다. 건강과 부의 목적은 결국 행복이다. 건강과 부의 목적. 단지 우리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건강과 부가 행복을 낳는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복은 곧바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 행복은 곧바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 그런 점에서 행복은 건강이나 부와 무관하다. 그러니까 행복은 곧바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인데, 그죠? 그런 점에서 행복은 건강이나 부와는 무관하게 바로 직결돼서 느낄 수 있는 게 내면의 기쁨, 그죠? 기쁨,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 감정이 편안하고 좋아야 건강과 부도 같이 따라오는 거죠.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기 위해서 계속 놓아버림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전형적인 풍경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행복은 지극히 상처받기 쉽다. 우연히 던진 말 한마디가 비판적 논평, 찌푸린 눈살, 앞에 끼어드는 차 때문에 평범한 사람의 행복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그쵸? 말을 평상시 안 하고 그냥 다 호인같이 하다가 차만 타면 막 끼어들고 막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게 한순간 차가 끼어들면서 막 욕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순간 내 이제 부와 그런 행복이 막 그냥 욕이 튀어나오고 분노가 튀어나오는 거는 부자, 부자라서 건강해서 건강하지 않아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복과 부와 건강은 무관하다는 거예요. 차가 한 대 탁 들여들었는데 그냥 막 화를 내고 분노를 막 표출한다는 거는 직장을 잃기 위해 관계에 대한 불신, 불길한 예감이 드는 의사의 말, 그죠? 그다음에 무례한 택시 기사로 인해서 우리 중 많은 사람이 하루를 망치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왜 그리 허약해서 흔한 일로 온 하루를 망칠까? 왜 흔한 일 때문에 하루를 망쳐버릴 수 있는 그런 걸 선택을 할까? 그렇죠? 왜 그렇게 선택을 할까라는 거예요.
3장에서 여기는 내일부터 읽겠습니다. 네, 그래서 행복은 부와 건강과 무관하다라는 거가 실질적으로, 그쵸? 순간순간 화가 난다. 150인 거예요. 150의 분노. 그 건강과 부하고 상관없이 근원적으로 내면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수업이 있고요. 토요일 날 서울에서 있죠. 그리고 다음 주, 달력을 안 넘겼네요. 다음 주 화요일이 10일이에요. 그래서 10일 날 입금하는 날, 시크릿 비용 입금하는 날이고요.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마무리 다 해주시고, 그 다음 주 20일에, 22일까지. 요때 딱 마무리하고 이제는 없어요. 그 뒤에. 신규 말고는 지금 기존 들으셨던 분들은 13일까지는 마감 다 해주셔야 됩니다. 요새 방이 없어가지고 좁게 자고 불편하게 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마지막에 들어오시는 그런 분들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한테 또 힘들게 하는 거고. 그래서 미리미리 다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성화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고 마치